그거 좀 하나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이 석관 지역은요. 여기도 108, 109, 110이 있더라. 근데 여기 이제 북서울 꿈의 숲이라고 있죠. 그 앞 동네가 장이동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장이 뉴타운 있죠. 이쪽 동네고요. 그래서 여기도 좀 잘 보셔야 돼요. 여기는 이제 장이 재정비 촉진지구 있잖아요. 여기 관리 방향 마련하겠다. 그 다음에 화랑로 역세권 등 배후 주거지 상업 서비스 기능 강화하겠다. 그다음 이런 것만 좀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크게 보실 거 없고요. 그래서 제가 뽑아놓은 게 장이 석관 지역 주거환경 개선의 도시재생 사업 추진인데 장이 정비 촉진지구 관리 방향이 딱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가 장이 13구역이 해제된 거거든요. 여기 12구역하고 이렇게요. 해제된 자리예요. 해제. 예. 장이 도시생활 그래서 해제된 자리를 갖다가 장이 정비인데 해제 지역 자리래요. 근데 해제된 지역을 갖다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왜? 왜냐하면 109 여기에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붙어 있으니까 이들 지역을 갖다 뭐 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재생 활성화 저기 계획이 있잖아요. 활성 계획에다 묶어버린 거예요. 전략 계획에다가 얘를 이 자리를. 그다음 여기 자리도. 그래서 13구역이 12구역인데 냉정하게 따지면 어디가 좋냐면 12구역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확인할 때는 여기 12구역이 있죠. 108이 쓰는 그 경전철 역사거든요. 아까 무슨 송문여고인가 아마 그런데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뒤에 가서. 거기들 지역이 좀 괜찮아요. 그래서 이 12구역은요. 13구역. 잘 보세요. 밑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장이 13구역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 공급 고량 계획을 수립한다. 장이 12구역은 13구역과 연계해요. 지역 특성과 커뮤니티가 유지대로 관리되는데 보면 여기 재미난 말씀 있죠. 지역 특성 있죠. 그래서 뒤에 가면은 요 역을 갖다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들은요. 해제된 지역이 많으니까 석관동 일대 주민주택 주거재생을 마련하겠다. 그러니까 주민주거니까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거환경관리사업, 건축협정, 가로주택 정비사업, 자율주택 정비 등을 통해서 주거지를 개선하겠다. 나오죠. 뭐 그러니까 주민재생을 나오니까 그렇게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8역을 갖다 기준점으로 한번 보고서에 한번 볼까요? 그래서 108역을 보니까 여기가 전체가 108, 109, 1010까지가 여기가 화랑로예요. 화랑로? 그래서 여기 화랑로 역세권이란 말 쓰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노가 화랑로예요. 아니 화랑로 뭐예요? 도로 이름이 화랑로라고요. 네. 밑에 보시면요. 일단 돌고 지역 한번 볼까요? 돌고 지역은요. 일단은 장애재정비 촉진지구 및 석관동 이런 주거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상업 서비스를 간다 이렇게 나오는데 참고로 이 돌고 지역은 기본적으로 세요. 여러분들 가보시면 아세요. 생각보다요. 옆에 있는 석계역이 더블 역세권이하고 되게 발전이 많이 됐을 것 같은데 사실은 상업적으로는 괜찮아요. 왜? 먹고 놀자 판이니까 석계가는. 근데 이 돌고 지역은 딱 내려오면 아세요. 되게 깔끔해요. 여기서 나와도. 그래서 그 주변 자리들이 워낙 아파트들이 가격들이 세요. 그러니까 이쪽보다는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 있잖아요. 이 석계역에서 이쪽에 있는 아파트, 현대나 이런 아파트보다 이쪽에는 돌고 지역에 있는 레미안 이런 것도 훨씬 더 세다고 해요. 가격대가. 가보시면 아세요. 이게 도시가 좀 깔끔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들 지역은 배후 주거지를 서비할 수 있는 기능 담당과 적정 밀도 유지해서 계획이 필요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월곡로에서 동북선 경전철 신설했다는. 그래서 108역은 108은 인근 주거지의 근린생활 서비스 기능 확충하겠다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109 보세요. 109는 뭐예요? 서울 북부 꿈의 숲에 있는 서울 북부의 그 꿈의 숲에 있는 앞자리예요. 거기 바로 들어갔는데 거기는 뭐라냐면 북서울 꿈의 숲 이용자를 위한 진입부 및 편익시설 유도하겠다 나오는데 그게 조금 요만치 보면 자연녹지가 있어요. 109역에 들어서는 자연녹지가 조금밖에 없어요. 그 자리가 다 뭐한다? 편익시설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 넣겠어요? 아니 뭐 앞에 저기 그 꿈의 숲 들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놓겠어요. 여러 가지 뭐 환승센터라든지 뭐 이런 거 놓고 그러겠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편의시설이라는 게. 그러니까 크게 의미가 없어요. 110역은요. 주거지를 지원하는 근린 지원 시설을 확충하겠다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잘 보셔야 되는데 보시면은 여기인데 그러면 110역하고 109역을 볼 거예요. 108까지 쭉. 일단 먼저 여기가 108역이에요. 창문여자 고등학교에 있는 바로 앞자리에 있는 이쪽에 여기 들었을 거예요. 요게 말씀드렸던 요게 뭐예요? 12구역짜리예요. 해제된 자리가. 여기가 13구역이고요.
요거 들어섰는데 앞에는 요거죠. 쭉 아파트 단지죠. 그다음에 여기 재택, 주택 재건축한다 그러죠. 여기는 아파트 단지죠. 나오면서 요만큼밖에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 뭐 한다? 이런 데 지역에 이제 가격대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그래서 제가 12구역인데 12구역에다가 아까 뭐 놓는다 그랬어요? 근린 생활을 지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린 생활을 지원할 줄은 딱 포지션이 하나 있어요. 근린 생활 지원이라는 얘기 나오면요. 역세권에서 근린 생활 지원하면 최소한 뭐는 간다? 준주거는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다 이종이에요. 그래서 준주거를 보니까 얘가 딱 나오니까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출지 여기로 포커스를 맞출지 딱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림상을 그려보면 이렇게 정도까지는 준주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해서 요만치면 준주거가 되지 않을까. 그림상 딱 봤을 때. 그래서 여기 이쪽 자리 일대에다가 뭔가 움직이는 포지션을, 왜냐면 해제됐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여러분들 이게 재정비 촉적이 뉴트럴에서 해제되면 가격이 훅 떨어지거든요. 가격이 훅 떨어진다고요. 근데 좀 있으면 아까 보시지만 이 동북선이 좀 있으면 내년쯤 되면은 착공 들어갈 소리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 다 알고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 그랬잖아요. 늘. 그럴 때는 뭐 한다? 이런 자리에 가가지고 뭐 한다? 빌라를 사든지, 돈이 적게 들어가면 빌라를 사든지, 아니면 좀 돈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뭐 하라? 다가구 주택 같은 거 사세요. 혼자 들어가기 힘드시면은 주변에서 꼬셔더라도 들어가야 돼요. 이런 데는요. 그 다음에 109역을 보면요. 여기가 장이 2택지 개발지구가 있는데 여기예요. 여기. 그러다 보니까 실적으로 꿈에서 교차로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장이 뉴타운 2택지 개발지구 빼놓고 나가지고 요게 많지면 요게 자연녹지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요거밖에 없어요.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다시 한번 보면 앞에 보면은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장수 경로당이라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 자연녹지 지역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밑으로 내려오면 전부 다 다가구 빌라들이에요. 이 밑으로 다 내려오면. 근데 이게 다 해제됐단 말이에요. 얘가 들어선다고 그래가지고 이 동네에서 한다 그러면 요 정도밖에 혜택 못 받아요. 왜냐면 여기가 근린지원이 아니잖아요. 아까 그래서 뭐라 했어요? 편익시설이에요. 근린지원이 아니라 편익시설이니까 얘기는 뭐 안 하는 거예요? 용도 지역 변경이 안 돼요. 이런 자리는. 되게 힘들다고요. 그것 때문에 알아둔 거니까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해서 역세권이라 하면은 포지션이 한 요 정도 되겠죠. 그렇죠? 요 정도? 아니 가까운데 여기 쓰는 거니까 가까운데 이 정도 되겠잖아요. 그래서 요런 자리에 안쪽에 들어가서 여기 1순위예요. 1순위. 여기가 2순위 따지면 이 정도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 1순위니까 1순위 한번 보시고 2순위를 이렇게 한번 잡아보시고 나서 움직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런 자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지만 다가구라든지 빌라 같은 경우가 먹혀 들어가죠. 여기 이쪽 동네 보면은 다 살아있는 거예요. 다. 네. 요거 이제 들어간 거고.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살아있다 그래가지고 섬에 들어갔다간 죽어요. 재개발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여기 해제된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0역인데 110역을 보니까 참 이게 GS 월계 주유소 이쪽 건너가지고 앞에 있는데 여기는 임야고요. 여기는 아파트 단지 다고요. 근데 여기다가 아까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다가 1인 가구 집어넣고 뭐 집어넣고 한다 그랬죠. 공급했다고. 공급할 땅이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요만침 여기 부지가 여기에 택시 저기더라고요. 그 차고지. 근데 여기 뒤편에 이렇게 보니까 뭐 조금 유수지 있고요. 뭐 이렇더라고요. 아, 그래 택시 차고지를 옮기고서는 저기다 때려주겠구나.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말하자면 투자할 때는 투자할 게 없잖아요. 된다고 잘 보세요. 얘를 놓고서면 여기다 투자할까요? 아니 하셔야 돼요. 진짜 싸더라고요. 보니까 엄청 싸요. 얘가 역사가 들어오면 여기 역세권이잖아요. 근데 단지 흠은 뭐냐면 공장지대, 잘 보세요. 주유소 있고 들어오는 길이 공장이에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싼 거예요. 버스 정류장 여기 있거든요. 버스 정류장 여기 있더라고요.
근데 다 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왜냐면 적게 투입해가지고서는 그래도 좀 뭐 수익률을 이렇게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는 이런 자리도 괜찮아요. 근데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로 좋을까요? 여기가 좋을까요? 여기가 좋을까요? 여기가 쪽이 좋을까요? 그래도 한 단계 거치는 게 가까운 자리가 훨씬 나은 거예요. 그래서 저 같으면 만약에 한다면 요 정도 라인만 하고 이후로는 조금 좀 뺄 것 같아요. 보니까 이쪽 라인을 따라가지고 차고지, 골재 장소, 그 다음에 충전소 왜 있나 봤더니 버스, 저기 뭐야, 뭐야, 택시, 뭐 이런 동네. 여기는 전부 다 아파트 단지잖아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얘가 역사가 들어선다 가지고서는 이렇게 얘보다는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그 번동주공 1단지인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뭐 오래되긴 오래됐어요. 근데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가지고 혹시나 나중에 가가지고 저런 거 같은 경우는 그 가격이 올라갈 만한데 사실은 경전철 하나 들어왔다 해가지고 섬에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진 않아요. 생각보다는. 그다음에 이제 삼양 지구 중심 못 겁니다. 이거를 이 석관 지구 중심으로 놔야 되는데요. 틀려가지고요. 이름을 삼양 지구 중심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석관 지구예요. 아 이거 생활권 계획 오타라고요. 위에다 써놓으세요. 석관 지구라고. 삼양 지구가 아니에요. 석관 지구예요 이거. 이거 석관 지구라고요. 오타예요 오타. 아 여기 오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진짜 큰 오타죠 이거. 명칭을 바꿔버렸잖아요 명칭을. 네. 뒤에 가면 삼양지구 또 나와요. 석관지구예요. 돌고지역에서 석관초등학교에서 있는 쪽에 그 지구단위계로 지정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 우로 가시면은 보시면 뭔가 틀린 거 하나 볼까요? 요 있죠 여기 끝에 요거요. 요 부분만 틀린 거예요. 뺐죠. 상업기능, 확충, 중심기능 연계나 나오죠. 요거하고 틀리잖아요. 이게 계획관리 소외지역이라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추가로 들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으면 뭐 100% 좀 볼 것도 없죠. 뭐 어디요? 상업적이죠. 이거. 여기는 여기 이쪽 장애 재정비 지구에는 여기 엄청나게 이제 촉진지구잖아요. 뉴타운이니까 그거에 대한 뭐 한다? 그린 생활 지원하기 위해서 여기 그 석관지구를 이쪽으로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큰 건 없습니다. 이게 다예요. 뭐 특이 없어요. 고기 조그맣게 하나 더 들어간 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종합 월곡 지역 생활권은요. 여기는 105하고 106 정거장이 좀 포함된 거니까 이거 보는데요. 106 정거장을 얘기했으니까 일단 뺄 거고 일단 105 정거장을 한번 볼 거고요. 그다음에 지하철 4호선, 6호선이 이제 가더라 거고요. 여기 보니까 홍릉 벤처밸리가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고려대 기원 산악 클러스터 앵커시설 필요하더라. 월곡역 및 동덕여대 상권 활성화해서 골목 상권 조성하겠다 해서 기본적으로 요거 세 가지만 좀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홍릉 벤처밸리에서 연결해서 쭉 갈 건데 문제는 이제 여기가 종암지구 중심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그래서 이거를 여기는 사실은 냉정히 따지면 저번에 했던 홍릉 벤처밸리는 요거밖에 없어요. 요 밑에 요마침. 저번에 한번 했잖아요 여기. 예. 특별하게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우회란 말이에요. 우. 근데 위에 보면은 105 정거장 위에다 놨는데 이 105 정거장에다가 뭐 하겠다는 얘기냐면은 창조문화거점 종암지구 중심이라 해서 여기다 놓은 거예요. 경전철을 105에다가.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기가 만들어지려면은 앞뒤 개발할 수 있는 땅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좋은 게 많아야 되는데 앞에 보면 저번에 할 때 여기 뭐라 그랬어요 앞에? 아 얘기 안 했어요? 시장 있잖아요. 이게 105 정거장 여기다 놓고 이게 충내 초등학교예요. 그럼 요게 정거장 여기 딱 썼으면 이게 뭐예요? 바로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이만치 짜봐가지고서는 뭐로 만들어놨냐면 여기다가 무슨 뭐 국제 업무지 지원 기능 뭐 하고 저쪽 홍릉 연구단지 기본 계획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 도시 계획을 만드는 사람이나 입장이라든지 그런 기본 계획을 만드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 안에 어떤 현상이 뭐가 붙어 있는지는 모르고서 막 때려쳤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105 정거장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뭐 한다? 그렇게는 세지는 않을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거 패스하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역에 같은 경우는 홍릉 벤처밸리하고 연결돼서 만들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동북선 경전철 조성의 기반시설 개선해가지고 나오는데 여기 이제 105하고 106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5 정거장하고 106 정거장에다가 주게 갔는데 106 정거장은 아까 얘기했지만 어디예요? 중앙경찰서 앞이죠. 그렇죠? 경전철 역세권 신설을 통해서 중심지로서 접근성 개선하겠다 나오고 그다음 밑에 있는 거 105 정거장은 창조문화 거점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나오고요. 두 개 다 한 겁니다 지금. 두 개 다 한 거니까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보면 연구 인력을 위해 배후 주거지 조성하겠다 나오는데 그러면 이 배후 주거지 조성이 어디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105 정거장 이면부 저층 주거지 일대 창조문화 거점 시설에서 주거 공급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다시 갈까요? 여기 시장 있잖아요. 국민은행 전산센터 있고요. 공급을 어디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아니 여기 보시면 공급 어디다 해요? 그래서 그 앞에다 하는 거잖아요. 어디야? 국민은행 전산센터 앞에다가 연구 인력을 하는 주거 기능을 도입하겠다는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를 하시려면은 어디다 투자해야 돼? 여기는 필요 없고 101이니까 여기다 투자하시는 거예요. 왜? 연구 인력에 관련된 투자를 할 거니까 결국 뭐예요? 1, 2인 가구. 이런 데다가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연구 인력 같은 경우 여기다가 주거 기능 도입한다 그러면은 이런 데다가 역세권에 관련되다 온다 그래도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원룸이라든지 이런 오피스텔 같은 거 떨어지면 이런 거 대표적으로다가 생활관계 도시계획하고 소위 말하는 이런 생활관계에 맞춰 떨어지는 데잖아요. 그럼 이런 건 뭐예요? 서울시가 지원을 해줘요. 만약 여기다 오피스텔 40실 때려지게 되면은 까딱 저기 해가지고 잘 되면은 여기 준축으로 저기 뭐야 종상향 받아가지고 종상향 받은 지역에서 만약 오피스텔 지면은 바로 뭐 나와요? 오피스텔 지면요? 준주택 건설자금 나와요. 네. 이율 얼마인지 아세요? 2.4%예요. 오 이거 대박이에요. 건축비 총 80%까지 대주거든요. 80% 받고 나머지 좀만 받으면요. 이거 건축비 받으면요. 바로 이금융께서 바로 추가 대출해 주거든요. 그러면 내 돈 거의 안 들어가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사업들은요. 이런 거 한번 노려보세요. 이 지역은. 그래서 여기 주거시설 공급하겠다는 거기에요. 그 다음에 경전철 역세권 주거지 관리 방안 나오는데 고려대역은 환승센터로 105 정거장은 창조문화 거점을 지원하는 중심기능으로 106 정거장은 미아지역 배후 주거지로 근린상업기능 복합 업무 도시명 주거를 하겠다. 그래서 아까 106 정거장 중앙경찰서 앞에 그 섹터 하나 그려주면 잘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종암지구 형성에서 여기 나온 부분이 있으니까 즉 종암지구가 어디다? 105 정거장 그 다음에 104 정거장 고려대 일대 여기를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R&D 앵커 시설 확보에 전산센터가 있으니까 그런 거고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고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여기다가 R&D 앵커 시설 여기다 놓는 거예요. 여기는 연구 인력의 주거 기능 도입한 거고 여기가 이렇게 회기로를 따라서 쭉 가면 여기가 뭐예요? 다 이쪽 동네가 전부 다 홍릉 연구밸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가가지고 이제 가격 알아본다 먼저. 가보세요. 겁나 비싸요. 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싸다니까요. 여기가. 그래서 만만치는 않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려시장 상가가 그래도 꽤 커요. 이만해요. 여기 들어서잖아요. 그렇죠? 여기. 꽤 크다고요. 그 밑에 있는 게 국민은행 전산센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뒤편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포지션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가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가면 딱 아세요. 여기 가면은 전부 다 그 뭐 하수촌 다 다가구 주택 다 이런 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를 노리지 마시고 이 뒤편 이쪽을 노리세요. 이쪽을. 근데 시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노려도 큰 의미는 없어요. 혹시나 한다면은. 그래도 여기는 가격대가 비싸고요. 여기는 아시겠지만은 다 뭐예요? 다 학교 앞에요.
고려대학교 안압력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뭐한다 상권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는 자리고요. 그래서 노려봐도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큰 의미가 좀 없는데 그나마 그래도 이쪽 동네가 그나마 낫긴 나요. 그나마 두 번째 2순위는 이쪽이고요. 그런 얘기는 뭐다? 되도록이면 가지 말자. 예. 솔직히 가지 말자는 얘기예요. 문제는 이쪽인데 여기 청량리 주택 6개발이 저기 있죠. 엄청 크거든요, 면적이. 이쪽이 여기. 면적이 엄청 큰데 여기를 아마 개발하게 되면 상당히 좀 많이 좀 틀려질 것 같은데 참 안타까운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뭘 얘기하려면은 정말 진짜 난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주거환경 개선지구요. 역사잖아요. 역사 앞에 왜 주거환경 개선지구예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차라리 이런 자리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일부 지역 안압역이니까 바로 앞에다가 이쪽 쪽에는 이 정도는 이렇게 해가지고서 딱 앞에다 뭐 만들어요? 도시환경 정비 사업 해가지고 그냥 20층짜리 30층짜리 쭉쭉 올라가게 만들고 그렇죠? 이면에도 한 준주거로 놓고서는 쭉 깔아버렸으면 이거 싹 다 개발되잖아. 개발 논리를 본다면요. 근데 주거환경 개선지구라고요.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뭐예요? 개발하지 말자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건 안타깝죠. 이런 게 오면요. 좀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명색 역세권이잖아요. 제가 이거 보여드린 이유는요.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어지간하면은 기존에 있는 용도 지역을 변경 안 합니다. 기존에 용도 지역이 있으면 그대로 용도 지역 끌고 가요. 잘 변경 안 해요. 그 다음에 성북 동선 지역 생활권은요. 우이신선수단 경전철 2개가 있고 성신여대 있고요. 보문역이 있고요. 여기도 역사문화 탐방 코스 뭐 이런 거 있고 그러는데 여기 뭐 크게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역세권 및 대학가 주변 정비를 통해서 가져가겠다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역세권 정비 그래가지고 성신여대 입구역 역세권을 동서문로 연결 연극 공연 문화 예술의 중심지로 가져가겠다라고 나오고요. 한성대 입구역 일대는 지역 특성과 어우러진 역세권 중심 가져가겠다. 그래서 여기는 한성대 입구역 일대는 상업 업무 특성을 보이는 지역으로 중심 기능을 위해서 가겠다. 그럼 어디가 더 좋아요? 성신여대 입구역하고 한성대 입구역 따지면요. 한성대 입구역이 훨씬 나아요. 여러분들 성신여대 입구역은요. 옛날부터 되게 재미있는데 10년 전에 딱 둘 중에 하나예요. 강남 애들은 신촌역 지금 이름이 또 바뀌었죠? 뭘로 바뀌었죠? 잠실 세내역인가? 뭐 그걸로 바뀌었던데 뭐 아무튼 그래요. 네, 잠실 세내역인가로 바뀌었는데 10년 전에 수능 보고 나면은 수능표 갖고 오면 술 팔아주는 동네가 거기예요. 근데 강북은 성신여대고요. 유명했죠. 게다가 12시 넘어가면은 그 여고생들이 술 먹다가 집에 못 가가지고 나와가지고 아저씨 10,000원만 그러죠. 되게 유명한 동네예요. 근데 제가 성신여대 상권을 왜 그러냐면요. 두 가지인데 전형적인 10대 상권이거든요. 근데 잠실 세내역 같은 경우도 제가 상권 다 죽었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아파트 하나 들어서 상권 다 죽어버린 거예요. 성신여대도 구릉지 아파트 하나 들어서니까 성신여대 상권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역세권의 10대 상권이 활성되어 있는 곳에 아파트 단지가 거대한 거, 약 20층 이상짜리 들어왔다. 그러면 무조건 상권 다 죽어요. 그건 얘기했죠. 여러분들 애들이 그렇게 키워서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성대 입구역이 훨씬 더 낫더라. 그런 거 보여준 거고요. 그 다음에 동선지구는 성신여대 입구역이에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성신여대 입구역인데 크거는 없는데요. 앞에 있는 지구단위 계획하고 뒤에 있는 지구단위 계획을 딱 봤더니 뭐냐면은 조금 더 늘어난 게 하나 있죠. 그렇죠? 성북경찰서 있는 부분에서 앞에 부분 좀 더 있는 부분하고 늘어난 부분이 크게 없어요. 어디가 더 늘어났냐면은 추가로 이쪽 있죠. 여기서 조금 더 늘어난 거예요. 요거 그림상 보시면 요 그림하고 요거 그림 보시면은 여기서 요만큼 있다가 요만큼 더 늘어난 거예요. 요만큼 더 늘어난 거예요. 요만큼. 그래서 여기는 뭐 성신여대는 경전철 역세권과 환승역 신설을 고려하여 그 다음에 여기 우이 신설 경전철 올라가니까 고려해서 상업 뭐 문화 기능 하겠다. 그래서 여기 좀 문화 쪽이 더 많아요. 그래서 연극 공연 문화 예술 등 이런 거를 기능 도입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런 게 보통 들어오게 되면은 대본이 좀 발전 속도가 늦어요. 발전 속도가 생각보다는. 예. 그 다음에 발전 속도는 느리는데
발전 속도는 느리는데 카페, 그러니까 골목골목 가다 이런 카페라든 조그마한 그런 그 상가들이 골목골목마다 들어가는 현상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여기도 가시면 많이 생겼어요, 지금. 많이 생겨가지고 더 이상 들어갈 만한 자리도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그 10분 쉬었다가요, 조금만 좀 빨리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앞에 거를 하냐고 지금 되게 큰 거를 한 거예요. 앞에 게 이게 동북 이권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할 게. 그래서 10분 쉬었다가요, 강북 지역 생활권에서 좀 빨리 좀 보고 좀 넘어갈게요.